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손순주 경남도당 노동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신석훈님 계시고요. 금속노조에서 김국유 위원장님, 그리고 두산공작기계 노동조합에서 오승진 위원장님, 김경석 대의원 의장님, 김슬환 대의원님, 그리고 조춘래 조직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2개와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뒤쪽에서 이제 배부 중입니다. 배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유보정입니다. 멀쩡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거덜내고 노동자를 일터에서 내쫓는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고삐를 채워야 합니다. 한국 제조산업의 심장, 경남 창원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탄탄했던 제조기업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공작기계 국내 1위 업체인 두산공작기계의 매각은 그야말로 투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2016년 두산공작기계를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인수대금 가운데 MBK 파트너스가 직접 투자한 돈은 4,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수 대상인 두산공작기계를 담보로 빌렸습니다. 5년간 배당금으로 5,367억 원을 빼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최근 자동차 부품사인 DTR 오토모티브의 회사 재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DTR 오토모티브는 거래금액 총 2조 4천억 원 중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전 MBK 파트너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먹튀 행각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돈이 되는 알짜 기업을 고릅니다. 물론 자기 돈보다는 대부분 빌린 돈으로 사들입니다. 이제 다시 비싸게 팔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한 다음 단기간에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배당금은 덤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타깃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에게 노동자 고용 안정과 기업 생산 설비와 R&D 투자는 직전입니다. 뛰어난 경영 실적에 따른 배당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본의 회사를 매각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고 노동자와 파탄난 지역 경제가 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매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투기판 누가 설계했습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달았지만 그저 규제 완화에 불과합니다.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준 정책일 뿐입니다. 우량한 제조기업이 사모펀드 투기판의 말로 전락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사모펀드를 규제하고 제조산업 핵심인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하게 될 사업장은 두산공작기계. 아직까지는 금속노조 소속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금속노조를 탈퇴해서 기업별 노조로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주되게 다뤄야 될 MBK 파트너스가 인수된 이후 과연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 또다시 왜 재매각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두산공작기계 전 직원들이 묻습니다. MBK 파트너십, 과연 파트너십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자금액 훨씬 더 많은 금액 순이익을 가져간 5,367억 원입니다. 국내 소재, 부품, 장비의 가장 핵심적이고 국내 1위이고 전 세계 3위인 공작기계는 기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000분의 1mm를 다루는 보숙련의 대한민국 기술 숙련의 핵심입니다. 이 MBK 파트너스가 과연 직원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그동안 회사 운영을 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작업복이 바뀌어집니다. 회사 오너가 또 바뀌어지는데 현재 두산공작기계 규모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DTR 모티브가 인수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면 자본금 모으기가 급급한 중소공장입니다. 사모펀드로부터 당했고 그때 핵심인 게 지주회사인 홀딩스 방식인데 이번에도 또 홀딩스 방식으로 뻔히 펀드회사가 유형과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다시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이후 또 5년 뒤에 또 자본이 바뀌게 되면 과연 두산공작기계에 남는 건 뭐이? 두산공작기계 직원들은 묻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경영진은 누구인가? 저는 과감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산공작기계 주인은 두산공작기계를 지난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직원들,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대한민국의 기계 기술 분야의 숙련공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미래 경영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기 미래 삶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 정부가 기업 산업화가 돼버린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하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지난 5년 전에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또다시 재매각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어서 소속 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금속노조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MBK 관련돼서는 여러 사업장의 케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홈플러스입니다. 인수한 이후 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MBK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건실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두산공작기계 직원들은 묻습니다. 국민들도 관심 있게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은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요새 유명한 말로 진정으로 ESG를 제대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경영 평가 중에 중요한 요소가 환경과 사회적인 가치와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ESG를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규탄 발언 및 기자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승진 두산공작기계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각종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산공작기계 노동조합위원장 오승진입니다. 저는 두산공작기계에 입사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두산공작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를 깎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핵심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부장 사업의 클러스터로 창원시를 정밀기계 중심 사업장으로 선정을 했고 두산공작기계를 핵심 사업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MBK는 속에서부터 완전히 다 빼먹고 2조 4천억에 규모도 훨씬 작은 DTR 오토모티브라는 뜻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업장에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BK 파트너스가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할 당시에 DMK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인수한 것과 똑같이
DTR 오토모티브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자기네들 돈 3,500억 들이고 나머지는 인수금융, 빚으로 다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있고요. 조금 전에 11시에 한국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왔습니다. 두산공작기계 종업원들은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두산공작기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후에 DTR 오토모티브는 MBK와 똑같이 먹튀 행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8월 13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 발표되고 나서 저희들이 DTR 오토모티브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DTR 오토모티브는 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장에다가 MBK 파트너스는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 종업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간 내에만 해도 그 사모펀드로 인한 사업장이 10개가 넘습니다. 한국노통사업자까지 하면 10개가 훨씬 넘는 사업장들이 사모펀드로 인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공작기계가 그 대표적인 표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공작기계는 지난 5년 동안 MBK 파트너스로 인해서 부채 비율은 149%에서 250%까지 상승되고 순이익보다 순이익 4천억 원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으로 5,367억을 빼갔습니다. 그러고도 이번에 2조 4천억에 매각을 하는데요. 어림잡아 그 수익만 해도 수조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알짜 내용을 다 빼놓는 MBK 파트너스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그 기자님들 다 보셨겠지만 경남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MBK가 되고 나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공작기계는 기초산업이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하고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요. 2011년도에 2천억이 넘는 에비타를 달성한 적도 있습니다. MBK에 의해서 회사가 눈부시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잠재력을 10여 년 전부터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MBK를 항의하는 이유가 깁니다. MBK는 어려운 회사, 부실한 회사를 사서 성장시켜서 배파하는 것이 아니라 알짜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서 제대로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을 키워서 덩치를 제대로 키워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키워서 팔아먹는 거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어제 경남신문에 발표된 사측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원이 MBK로 되고 나서 더 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늘었을지 모르나 생산직에 있는 기술직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원만 줄은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년퇴직자에 대한 만큼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 정년퇴직자들에게 재직시 임금의 50% 정도의 임금만 주면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력을 충원을 하고요. 충당을 하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해서 노동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물었던 사업장입니다. 이런 사업장인데 결국에는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동원을 해서 인원을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그마한 사업장에다가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MBK의 행태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MBK를 강력히 규탄하면서요. 앞에 많은 김효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은요 자료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지역 소부장 기업, 특히 이제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부산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런 저력이 되는, 그리고 한국의 저력이 되는, 그리고 부산, 경남 이 일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알짜 중소기업들이 투기 자본에 이끌려서 매각되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